안녕하세요. 잡학사전 진행의 박서정입니다. 오늘은 이도하, 전승현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잔잔한 호수 위에 떨어진 작은 물방울 하나가 마침내 커다란 파동을 일으키듯 우리가 매일 만나는 일상의 노동 역시 세상이라는 수면에 묵직한 울림을 남기고는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직업의 현장 곳곳에서는 더 나은 내일을 향한 작은 도전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남들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누군가의 담담한 발걸음이 머지않아 새로운 직업의 지평을 열어젖히는 거대한 물결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현장의 숨은 열정과 생생한 목소리가 어쩌면 여러분의 삶을 바꿀 가장 결정적인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모든 일터에서 내 꿈의 스펙트럼을 넓혀가는 시간, 잡학사전 지금 시작합니다. 네, 먼저 주요 뉴스 요약해드리는 잡뉴스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노동자 처우 개선 방안을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오는 9월 출범하는 공무직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정부는 지난 4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 등 노동시장 격차와 고용 불안정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저출생, 고령화와 인공지능 산업 전환 등 구조적 변화 속에서 일자리 기반과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면서도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겠다며 노동자 처우 개선을 예산안 편성과 9월부터 운영될 공무직위원회에서 세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처는 노동계 등 각계 이해 관계자와 소통을 이어가면서 근로여건 개선과 사회 안전망 강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하루 4시간인 공무원의 시간 외 근무 상한을 폐지합니다. 실제 근무 시간만큼 수당을 지급해 이른바 공짜 노동을 줄이겠다는 취지인데요.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각각 입법 예고했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이번 상한 폐지를 환영한다면서도 공무원 노동자의 정당한 노동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미흡한 반쪽짜리 개정안에 불과하다며 기형적인 시간 외 근무수당 감액 조정률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산업재해 조사 결과와 재발 방지 대책이 외부에 공개되고 사업장 감독 과정에 현장 노동자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됩니다.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반복 위반 시 누적 최대 2,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세부 사항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했습니다. 위험성 평가 관련 의무와 과태료 기준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7년 1월 1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지금까지 잡뉴스 헤드라인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실제 직업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양한 직업을 직접 만나보고 그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현장 속으로 시간입니다. 이도하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천년의 시간을 견뎌온 문화유산. 하지만 화재와 자연재해, 노후화 등으로 원래의 모습을 잃어가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그렇다면 훼손된 문화유산을 원래 모습에 가깝게 되살리는 일은 누가 하는 걸까요? 현장 속으로 해서는 첨단 디지털 기술로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기록하고 복원하는 전문가, 문화유산 디지털 복원 전문가를 만나보겠습니다. 문화유산 디지털 복원 전문가는 3D 스캐너와 드론, 인공지능, 사진 측량 기술 등을 활용해 문화재를 정밀하게 기록하고 복원하는 전문가입니다. 건축물은 물론 불상과 석탑, 벽화, 유물까지 눈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데이터로 남겨 원형을 최대한 보존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또 손상된 문화유산의 원래 모습을 역사자료와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추정하고 디지털 기술로 복원해 보존과 연구에 활용합니다. 최근에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기술을 접목해 박물관이나 전시관에서 문화유산을 더욱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 제작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문화유산 디지털 보건 전문가의 하루는 문화재를 정밀하게 기록하는 작업으로 시작됩니다. 레이저 스캐너와 드론을 이용해 문화재를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하고 수만 장의 데이터를 하나로 합쳐 정밀한 3차원 모델을 제작하는데요. 이후 옛 문헌과 사진, 도면 등을 함께 분석하며 훼손된 부분을 복원하고 실제 모습과 가장 가까운 형태를 구현하기 위해 여러 차례 검증 과정을 거칩니다. 완성된 디지털 자료는 문화재 보건공사의 기초 자료가 되기도 하고 연구와 교육, 전시 콘텐츠 제작에도 폭넓게 활용됩니다. 이처럼 역사와 문화재에 대한 이해는 물론 컴퓨터 그래픽과 3차원 모델링, 최신 디지털 기술까지 모두 다뤄야 하는 만큼 세심한 관찰력과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직업입니다. 문화유산 디지털 보건 전문가는 국립문화유산연구기관과 박물관,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관련 연구소와 디지털 콘텐츠 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관련 학과뿐 아니라 건축과 공간정보, 컴퓨터 그래픽, 디자인 등 다양한 전공자들도 전문성을 갖춰 진출할 수 있는데요. 3D 모델링과 영상 제작 프로그램을 익히고 문화재 조사나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경험을 쌓으면 관련 분야로 진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문화유산 구축 사업이 확대되고 메타버스 전시와 온라인 박물관, 가상체험 콘텐츠가 늘어나면서 문화유산을 디지털로 보존하고 활용할 전문 인력의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화유산은 한 번 훼손되면 원래 모습으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미래 세대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보존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오늘은 첨단 기술로 과거의 시간을 이어가는 사람, 문화유산 디지털 보건 전문가를 만나봤습니다. 역사와 기술이 만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시대. 앞으로도 문화유산 디지털 보건 전문가는 우리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키는 든든한 역할을 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현장 속으로였습니다. 수만 장의 데이터 축적과 정밀한 분석으로 완성된 디지털 복원이야말로 미래로 이어지는 대체 불가능한 유산 보존 기술일 겁니다. 오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첨단 기술로 과거의 숨결을 다시 불어넣는 문화유산 디지털 복원 전문가의 현장을 담아봤습니다. 역사와 기술의 만남이 만들어갈 더 가치 있는 내일을 기대하며 현장 속으로였습니다. 다음은 지금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취업 정보를 전해드리는 오늘의 잡정보 시간입니다. 전승현 아나운서가 전해주시죠. 네, 오늘의 잡정보입니다. 여러분은 월급을 받으면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매달 꼬박꼬박 적금을 넣는 분도 계실 테고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최근에는 사회 초년생과 직장인을 중심으로 ETF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식은 어렵고 변동성이 커 보여 부담스럽지만 그렇다고 예적금만으로는 아쉽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비교적 부담을 덜고 투자를 시작할 수 있는 방식으로 ETF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ETF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많은 직장인들이 ETF를 선택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ETF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까요? ETF는 Exchange Traded Fund의 약자로 우리말로는 상장지수 펀드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여러 기업이나 자산을 하나의 바구니에 담아놓은 금융상품인데요. 예를 들어 반도체 기업, 미국 대표 기업, 배당주처럼 같은 주제의 여러 종목을 한 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의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ETF라고 해서 모두 같은 상품은 아닌데요. 국내 기업에 투자하는 ETF도 있고 미국이나 해외 시장에 투자하는 ETF도 있습니다. 또 배당금을 꾸준히 받을 수 있는 배당형 ETF, 특정 산업에 투자하는 테마형 ETF, 채권이나 금 같은 자산에 투자하는 ETF 등 종류도 매우 다양한데요. 자신의 투자 목적과 성향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직장인들은 왜 ETF를 많이 선택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소액으로도 시작할 수 있고 분산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또 개별 기업의 실적이나 뉴스를 매일 확인해야 하는 부담이 비교적 적어서 장기적인 자산 관리에 활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매달 일정 금액을 꾸준히 투자하는 적립식 투자 방식으로 ETF를 선택하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는데요.
다만 ETF 역시 시장 상황에 따라 가격이 오르거나 내릴 수 있기 때문에 투자에는 항상 위험이 따른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ETF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투자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전문가들은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자신의 투자 목적과 기간을 먼저 정하고 상품의 특징을 충분히 이해한 뒤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는데요. 또 한 번에 큰 금액을 투자하기보다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범위에서 꾸준히 투자하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주변의 추천이나 유행만 따라가기보다는 스스로 공부하고 판단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전에는 투자를 어렵고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소액으로도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면서 자산 관리에 대한 관심도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사야 할까보다는 왜 투자하는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ETF 역시 여러 투자 방법 가운데 하나일 뿐 자신의 투자 성향과 목표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차근차근 준비한다면 투자도 미래를 위한 든든한 자산 관리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잡정보였습니다. 결국 투자 위험성을 효과적으로 낮추는 ETF의 특징을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과 목표에 맞게 꾸준히 실행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바쁜 일상 속에서도 소액 적립식 투자를 통해 장기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택지가 늘어났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이 단기적인 수익률에 흔들리기보다 충분한 공부를 바탕으로 나만의 건강한 자산 관리 기준을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잡정보였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아직 잘 알지 못하는 다양한 직업들이 존재합니다. 새롭게 떠오르는 직업과 앞으로 주목해야 할 미래 직종을 살펴보는 시간, 직업의 세계 김나령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다양하고 이색적인 직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 직업의 세계 시간입니다. 영화 속 주인공이 복도를 걸어가는 발소리, 옷깃이 스치는 소리와 문이 닫히는 소리까지 우리는 당연히 촬영 현장에서 녹음된 소리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영화가 완성된 뒤 새롭게 만들어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소개할 직업은 화면 속 움직임에 맞춰 소리를 직접 만들어내는 사람, 바로 폴리 아티스트입니다. 폴리 아티스트는 영상을 보면서 등장인물의 동작에 어울리는 효과음을 만듭니다. 주인공이 걷는 장면에서는 비슷한 신발을 신고 직접 발을 구르고 눈을 밟는 소리를 표현하기 위해 전분이나 소금 같은 재료를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채소를 비틀어 뼈가 꺾이는 소리를 만들거나 천과 비닐을 흔들어 새 날개짓이나 옷자락 소리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비슷한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인물의 걸음걸이와 감정, 또 장면의 속도에 맞춰 정확한 순간의 소리를 넣어야 합니다. 작업은 먼저 완성된 영상을 반복해서 살펴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어떤 소리가 필요한지 장면별로 정리한 뒤 스튜디오에 마련된 다양한 신발과 천, 나무, 금속, 자갈 등의 소품을 활용하는데요. 같은 발소리라도 인물이 빠르게 뛰는지 조심스럽게 걷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느낌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소리를 녹음한 뒤에는 영상과 어긋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고 또 장면과 정확하게 맞을 때까지 작업을 반복합니다. 최근에는 영화와 드라마뿐 아니라 애니메이션과 게임, 광고 등에서도 폴리 아티스트의 소리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폴리 아티스트에게는 일상 속 소리를 유심히 듣는 관찰력이 중요합니다. 하나의 장면에 어울리는 소리를 찾기 위해 다양한 물건을 두드리고 비틀며 끊임없이 새로운 방법을 실험해야 하는데요. 인물의 움직임과 감정을 소리로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리듬감과 연기력도 필요합니다. 작은 시간 차이에도 영상의 느낌이 달라질 수 있어 높은 집중력과 섬세함 역시 중요합니다. 화면 속에서는 등장하진 않지만 영화 속 장면을 더욱 생생하게 만드는 사람, 익숙한 물건에서 전혀 새로운 소리를 발견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장면을 연기하는 직업, 오늘 만나본 직업 폴리 아티스트였습니다. 영화 속 당연하게 지나쳤던 소리들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장면을 연기하는 폴리 아티스트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직업으로서의 새로운 가치가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이처럼 무심코 스쳐 지나갔던 일상의 소리에 조금만 귀를 기울이면 화면 뒤에서 생동감을 불어넣는 창의적이고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직업의 세계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일터 현장을 들여다보고 더 나은 노동 환경을 모색해보는 잡토크 시간입니다. 최근 우리는 뉴스나 기사를 통해 차마 믿기지 않는 안타까운 산업재해 소식을 자주 접하곤 하는데요. 이 사고가 발생하면 대개 책임자 처벌이나 재발 방지 대책 혹은 원인 규명에 눈과 귀가 쏠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정작 사고가 일어난 그 현장에 계속 남아서 일을 해야 하는 동료들에 대한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이 눈앞에서 동료를 잃거나 사고 현장을 목격한 이들이 느끼는 슬픔과 공포, 감히 가늠하기조차 어려울 정도입니다. 오늘 잡토크에서는 반복되는 노동 현장 사고 속에서 남겨진 동료들의 마음을 돌보고 일상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대처 방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아 아나운서, 이 사고 직후에 이 근로자들이 겪는 심리적 충격 상당할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사고 현장에 남겨진 동료들이 느끼는 그 감정은 이제 단순한 슬픔을 넘어서 실질적인 질환의 형태로 드러납니다. 노동 전문가들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의 분석에 따르면 사고를 목격하거나 가까운 동료를 잃은 근로자 대다수가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즉 PTS와 불안 장애를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제는 사고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바로 다음 날이나 며칠 뒤에 동일한 작업 라인에 다시 투입돼야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건데요. 다들 참고 일하는데 나만 엄살 피울 수 없다는 그런 현장의 압박이나 공정을 멈출 수 없는 생산 스케줄 때문에 슬퍼할 겨를도 없이 장비를 다시 잡아야 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근로자들은 극심한 죄책감과 함께 나도 언젠가 저렇게 될 수 있겠다라는 환각과 공포에 시달리게 됩니다. 심지어 이런 정신적 혼란은 작업 집중도를 떨어뜨려 또 다른 2차 안전사고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기도 합니다. 네, 동료를 잃은 슬픔을 아직 마무리할 수도 없이 공포 속에서 이 작업대에 서야 하는 현실이 참으로 씁쓸하면서도 안타까운데요. 이 심리적 불안이 결국 2차 사고의 위험률 자체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런 남겨진 근로자들을 위한 국가나 제도의 케어 시스템은 어떻게 작용하고 있나요? 사실 제도적인 틀 자체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닌데요. 현재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산재 발생 사업장의 근로자들을 위해 직업 트라우마 센터를 운영하며 긴급 심리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현장 접근성과 실효성인데요. 현재 전국에 설치된 트라우마 센터의 수에 비해 대상이 되는 산재 발생 현장은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사고 직후 골든타임 내에 전문 상담 인력이 현장에 즉각 투입되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합니다. 또한 현행법상 사고 이후에 남아있는 동료들에게 의무적으로 휴가를 부여하거나 작업을 일시 중단시키는 법적 강제성이 미비하다 보니 대부분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져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비용이나 납기일을 우선시하는 현장에서는 심리치료를 이유로 작업을 정지하기가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그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시스템 자체는 마련되어 있지만 이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정도는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안타까운 굴레를 끊어내고 이 남겨진 동료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와 처방이 필요할까요? 네, 가장 시급한 것은 작업 중지권의 확대 적용과 트라우마 휴가제의 도입입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단순히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것을 넘어 남겨진 동료들이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일정 기간의 법적 진정 기간을 보장해줘야 하는데요. 더불어 사고 발생 시 전문 심리 치료진이 현장으로 직접 파견되는 긴급 심리 케어 체계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상담을 받고 싶어도 눈치가 보여서 신청하지 못하는 근로자를 위해 사고 현장 소속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의무 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이 도입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동료 근로자들끼리 서로의 아픔을 터놓고 나눌 수 있는 자조 모임이나 회사 차원의 공식적인 추모 시간을 갖게 하는 것도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건강하게 일터로 복귀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일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기업들의 인식 변화와 EAP, 즉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의 사내 정착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남겨진 동료들의 마음을 돌보는 일을 단순한 비용 손실이나 생산성 저하로 볼 것이 아니라
사업장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필수적인 안전 투자로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한데요. 사고 이후 동료들을 방치해 발생하는 2차 사고나 이직률 증가가 기업에 가져다주는 손실이 훨씬 더 크다는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회사는 사고 후에도 나의 안전과 마음을 끝까지 책임져 준다라는 신뢰가 형성될 때 비로소 근로자들도 공포를 덜어내고 다시 장비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두 분 말씀처럼 이 안전한 일터를 만든다는 것은 단순히 기계를 점검하고 수칙을 외우는 것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사고가 난 이후 그 아픔을 온몸으로 견뎌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돌보는 것이 꼭 필요해야 하는데요. 통계 수치 뒤에 가려진 남겨진 동료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와 따뜻한 관심이 현장에 뿌리내리길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잡토크였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사회가 변화하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범하지만 특별한 일하는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 자빈스토리를 기다인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삶과 직업을 통해 이야기를 전하는 시간, 자빈스토리 시간입니다. 여러분, 천재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하늘이 내린 재능, 거침없는 성공, 혹은 남들과 다른 특별한 삶. 최근 전 세계 축구 팬들은 한 명의 완벽한 천재를 목격했습니다. 바로 얼마 전 막을 내린 북중민 월드컵에서 무적함 대 스페인을 우승으로 이끈 19살의 소년 라민 야말입니다. 축구 왕제 펠레가 66년 동안 지고 있던 메이저 대회 최연소 출전, 최연소 득점, 최연소 우승 기록을 모조리 갈아치운 이 무서운 10대 소년. 그런데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이 천재 소년의 화려한 발재간이나 우승 트로피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별이 된 소년이 자신이 가진 강인한 뿌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말이 그라운드에서 골망을 가를 때마다 잊지 않고 하는 특별한 의식이 있는데요. 양손에 손가락을 펴서 카메라를 향해 304라는 숫자를 만들어 보이는 세레머니죠. 이 숫자는 비밀 암호도 축구 전술도 아닙니다. 바로 야말이 나고 자란 스페인 카탈루냐 마타로 지역의 동네 로카폰다의 우편번호 끝자리입니다. 로카폰다는 스페인 내에서도 이민자들이 모여 사는 낡고 가난한 빈민촌입니다. 적도 기니 출신의 어머니와 모로코 출신의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야말은 이 동네의 딱딱한 콘크리트 바닥에서 처음 축구공을 찼습니다. 아버지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식당 주방에서 철판을 닦았고 어머니는 온갖 허들렛 일을 마다하지 않고 했습니다. 또한 야말은 자신의 축구와 양쪽에 어머니의 나라 적도기니와 아버지의 나라 모로코의 국기를 새기고 뜁니다. 수억 명의 시선이 집중된 월드컵 결승전 무대에서도 그는 득점포를 가동한 뒤 어김없이 304를 그려냈습니다. 그것은 가난과 차별 속에서도 자신을 키워낸 부모님과 동네 사람들을 향한 헌사이자 나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 절대 잊지 않는다는 19소년의 단단한 선언이었습니다. 이토록 애틋한 서사를 가진 소년에게 운명은 마치 짜놓은 각본처럼 거대한 축복을 하나 더 내려줬는데요. 최근 전 세계 인터넷을 뒤흔든 한 장의 흑백 사진을 기억하시나요? 2007년 유니세프 자선 달력을 만들기 위해 20살의 축구 유망주였던 리오넬 메시가 생후 6개월 된 갓난아기를 플라스틱 욕조에서 씻겨주고 다정하게 안아주는 사진인데요. 네, 맞습니다. 축구는 신의 품에 안겨 까르르 웃던 그 아기가 바로 라민 야말이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이 사진 한 장에 사람들은 축구의 신이 자신의 후계자에게 직접 세례를 내렸다며 열광했습니다. 18년 전 메시의 축복을 받은 그 작은 아기는 자라나 바르셀로나 유소년 팀을 거쳐 15세의 나이로 1군에 데뷔했고 이제는 메시의 등번호 19번을 물려받아 세계 최고의 선수로 우뚝 섰습니다.
최연소 우승, 펠레의 재림, 축구의 신의 후계자, 쏟아지는 수식어와 엄청난 부와 명예 앞에서도 이 소녀는 좀처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월드컵 기간 중에서도 숙소에서 학교 과제를 제출하고 온라인으로 졸업 시험을 치르며 합격 통보에 기뻐했던 평범한 10대 소년. 그는 유럽을 제패한 직후에도 가장 먼저 부모님과 동생을 껴안았습니다. 로카폰다의 이웃들과 기쁨도 나누었죠. 낡은 우편번호 304를 가슴에 품고 뛰는 한 라민 야말이라는 이름은 단순히 축구를 잘하는 천재를 넘어 꿈을 꾸는 모든 소외된 아이들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빈스토리 라민 야말이었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축구장의 환호에 갇히기보다 자신이 온 가난한 동네 304를 가슴에 품고 달리는 일은 거대한 성공을 거둔 영웅에게도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하지만 쏟아지는 찬사 속에서도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잊지 않고 세상의 모든 소외된 이들에게 희망을 전했던 그 단단한 초심만큼은 새로운 도전을 마주한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인생의 진짜 가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빈스토리 라민 야말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경제로 보는 일터입니다. 경제의 변화는 곧 일의 방식과 일자리의 모습에도 영향을 미치죠. 이번 시간에는 경제 흐름을 통해 산업과 일터의 변화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이현경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경제 흐름을 통해 우리 일터를 들여다보는 시간, 경제로 보는 일터입니다. 최근 정부가 ESG 공시 의무화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ESG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 기업은 환경과 사회, 지배 구조와 관련한 정보를 단계적으로 의무 공개해야 하는데요. ESG는 이제 기업의 이미지를 위한 활동을 넘어 기업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경영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ESG가 우리 일터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ESG는 환경, 사회, 지배 구조의 앞글자를 딴 말입니다. 과거에는 가격과 품질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었다면 이제는 얼마나 지속 가능하게 기업을 운영하는지도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기업의 실적뿐 아니라 탄소 배출과 노동 환경, 안전, 투명한 경영까지 함께 살펴보는데요. 좋은 ESG 평가를 받은 기업은 투자 유치와 해외 거래에서 유리해질 수 있는 만큼 기업들도 ESG 경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의 투자와 생산 방식도 바꾸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유럽연합의 탄소 국경 제도입니다. 앞으로 철강이나 알루미늄 등 일부 품목을 유럽으로 수출하려면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까지 관리해야 하는데요. 이에 기업들은 친환경 설비를 도입하고 재생 에너지 사용을 늘리면서 협력 업체의 환경과 안전 기준까지 철저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ESG는 한 기업이 아니라 공급망 전체의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기업의 변화는 새로운 직무도 만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ESG 경영 담당자와 지속가능 경영 담당자, 탄소 배출 관리 전문가, 환경 안전 담당자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데요. 또 ESG 데이터를 분석하고 공시를 준비하거나 협력 업체의 환경과 안전 기준을 점검하는 업무도 중요해졌습니다. 새로운 직무가 생겨나는 것과 더불어 기존 직무에서도 ESG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역량이 점점 더 요구되고 있습니다. 일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생산부서는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방안을 찾고 구매부서는 친환경 원자재와 협력 업체를 검토합니다. 인사부서는 안전한 근무 환경과 다양한 정책을 강화하고 재무와 홍보부서는 성과를 정리해 투자자와 소비자에게 공개하는데요. 이제 ESG는 특정 부서만의 업무가 아니라 회사 전체가 함께 실천해야 하는 경영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ESG를 도입한다고 기업의 성과가 좋아질까요? 그건 아닙니다. 친환경 설비를 구축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이 들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투자 유치와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요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결국 기업마다 ESG 변화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경쟁력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ESG는 더 이상 환경을 위한 캠페인이 아닙니다. 이는 기업을 평가하는 기준을 넘어 일하는 방식과 필요한 역량까지 바꿔가는 중요한 흐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많은 기업이 ESG를 경영 전반에 반영하고 있는 만큼 그 변화는 우리 일터 곳곳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로 보는 일터였습니다. 결국 ESG 시대의 진짜 경쟁력은 단기적인 매출이나 숫자가 아니라 환경과 사람, 그리고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는 기업의 책임감과 실행력일지도 모릅니다. ESG가 단순한 캠페인을 넘어서 우리의 일하는 방식과 필요한 역량 전체를 단순 생산에서 지속 가능한 가치 창출로 바꾸고 있는 거였는데요. 이 단기적인 성과를 넘어 장기적인 신뢰와 미래 가치를 우리 일터에서 어떻게 채워나갈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경제로 보는 일터였습니다. 이번 시간은 데이터로 본 일터 잡이슈 시간입니다. 통계와 데이터를 통해 요즘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도아 아나운서가 준비한 데이터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네, 이제는 TV보다 스마트폰으로 드라마와 예능을 보는 시대가 됐습니다.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 티빙 같은 OTT 서비스가 일상에 자리 잡으면서 콘텐츠를 만드는 방식은 물론 관련 산업과 일자리에도 큰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OTT 시대가 우리 일터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콘텐츠를 보는 방식이 달라지면서 우리의 일자리도 함께 변하고 있다는 이야기군요. 네, 맞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OTT 이용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이용자의 절반 이상이 주 1회 이상 OTT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드라마와 예능, 다큐멘터리 등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도 크게 늘고 있는데요. 제작 편수가 증가하면서 PD와 작가, 촬영 조명 스태프는 물론 편집과 CG, 음향 등 콘텐츠 제작 인력에 대한 수요도 함께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OTT 시장이 커질수록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 더 많이 필요해지는 셈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변화는 제작 현장에만 그치지 않는다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콘텐츠가 글로벌 OTT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되면서 번역과 자막 제작, 더빙, 콘텐츠 현지화 분야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외 마케팅과 데이터 분석,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AI 분야까지 새로운 직무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콘텐츠 한 편을 서비스하기 위해 필요한 직군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네, 단순히 드라마를 만드는 것에서 넘어서 새로운 직군들이 점점 생기고 있다는 점이 흥미로운데요. 앞으로 이런 일자리는 계속 일어날까요? 네, 전문가들은 AI 기술과 글로벌 OTT 플랫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콘텐츠 제작과 데이터 분석, AI 기반 추천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력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의 콘텐츠가 영화와 드라마는 물론 게임과 웹툰, 굿즈까지 확장되는 이른바 IP 비즈니스가 활성화되면서 콘텐츠를 기획하고 융합할 수 있는 인재의 중요성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OTT의 성장이 콘텐츠 산업을 넘어서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까지 연결되고 있다는 점이 참 인상적인데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OTT는 단순한 영상 플랫폼을 넘어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콘텐츠의 성공이 제작과 기술, 마케팅, 글로벌 서비스까지 다양한 분야의 성장으로 이어가고 이는 다시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는 셈입니다. 네, OTT 시대의 확산이 콘텐츠 소비 방식뿐만이 아니라 이 고용 시장에도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 콘텐츠 산업이 어떤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낼지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이어서 승현 아나운서가 준비한 데이터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여러분께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얼마 쓰셨나요?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오늘 뭐 먹지보다는 오늘 얼마에 먹지가 먼저 떠오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외식 물가가 계속 오르면서 점심 한 끼도 부담이라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는데요. 오늘 데이터로 본 일터에서는 직장인들의 점심값 현실을 데이터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저도 점심 먹고 커피까지 함께 하면 2만 원은 거뜬히 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요즘은 메인이 메인류를 고민하는 거였다면 요즘은 오히려 메뉴보다는 가격을 먼저 보게 되더라고요. 네, 그만큼 점심시간의 풍경도 많이 달라졌는데요. 실제 데이터는 어떨까요? 최근 조사에 따르면 서울 주요 지역의 평균 점심값은 10,000원 안팎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커피 한 잔까지 더하면 하루 점심값만 15,000원을 훌쩍 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네, 점심 한 번만 먹는데도 지갑이 벌써 얇아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즘은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도시락을 준비하거나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직장인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예전에는 선택이었다면 이제는 생활비를 아끼기 위한 방법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단순히 도시락만이 변화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 회사 근처 식당들도 예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직장인들은 할인 메뉴를 찾아다니거나 여러 명이 함께 메뉴를 주문해 비용을 나누기도 하고요. 배달 대신 직접 식당을 찾는 등 소비 습관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오늘 맛있는 거 뭐 먹지가 먼저였다면 이제는 가성비 있는 식당이 어딜까부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가성비 맛집이라는 말이 더 익숙해진 이유도 바로 이런 변화 때문입니다. 네, 직원들 개개인의 부담도 커지다 보니까 회사의 고민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식대 지원금을 올리거나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식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도 늘고 있는데요. 점심 지원이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직원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 채용 공고만 봐도 식대 지원을 앞세우는 회사들이 더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연봉뿐만 아니라 식사 환경도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 가운데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점심시간이 밥 먹고 쉬어가는 시간이었는데 이제는 물가를 가장 크게 체감하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점심 메뉴 하나에도 이제 소비 습관이나 회사 복지가 함께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물가와 복지 그리고 직장인들의 삶의 질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가 되어주고 있는데요. 이 데이터가 말해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직장인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히 저렴한 한 끼가 아니라 부담 없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입니다. 어쩌면 오늘 직장인들의 가장 큰 고민은 오늘 뭐 먹지가 아니라 오늘은 얼마에 먹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로 본 일터였습니다. 취업을 준비할 때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기업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특징과 산업 트렌드를 살펴보는 시간, 기업사전, 기업을 알고 잡자를 김하늘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기업을 쉽고 흥미롭게 알려드리는 시간, 기업사전입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공간을 디지털 세상에 그대로 옮길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처럼 현실 공간을 디지털 공간으로 구현하는 기술을 공간 AI 또는 디지털 트윈이라고 합니다. 오늘 소개할 기업은 국내 공간 AI 기술 분야의 중심에 있는 기업 3i입니다. 3i는 2017년에 설립된 국내 기술 기업입니다. 초기에는 스마트폰을 자동으로 회전시키며 사람이나 반려동물을 따라 촬영하는 피보라는 제품으로 시장에 이름을 알렸습니다. 이후에는 공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XR, 디지털 트윈, 공간 AI 기술 분야까지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간 AI는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카메라나 센서를 이용해 현실 공간을 분석하고 이를 3차원 디지털 공간으로 구현하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 건물을 여러 각도에서 촬영하면 AI가 벽과 창문, 계단 등의 구조를 분석해 실제와 비슷한 3D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공간은 단순한 3D 모델이 아니라 측정과 분석, 시뮬레이션까지 가능한 데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기술은 생각보다 다양한 곳에서 활용되는데요. 먼저 건설 분야에서는 건물을 짓기 전에 설계를 검증하고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에서는 공장에 디지털 복제본을 만들어 설비 이상을 예측하거나 생산 효율을 높이는 데 활용됩니다. 관광 분야에서는 문화유산이나 관광지를 가상 공간으로 구현해 방문 전에 미리 체험하는 서비스로 확장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스마트시티와 로봇, 자율주행 분야에서도 이 공간 AI 기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3i는 현실 공간을 3차원 디지털 공간으로 구현하는 XR과 디지털 트윈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피지컬 AI, 즉 실제 공간에서 움직이는 AI와 로봇을 위한 기술 개발에도 집중하고 있는데요. 특히 공장에서 건물의 공간 데이터를 AI와 로봇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고 기존 산업 시스템과 최신 AI 플랫폼을 연결하는 AI 미들웨어를 개발하며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현실 공간을 디지털로 구현하는 것에서 나아가서 이 AI와 로봇이 그 공간에서 학습하고 작업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을 만드는 기업인 것입니다. 오늘 만나본 기업 3i처럼 생성형 AI를 넘어 이제는 공간을 이해하는 AI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실과 디지털의 경계를 허무는 기술은 앞으로 다양한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기업사전이었습니다. 단순히 화면에 공간을 구현하는 3D 기술을 넘어서 데이터와 AI를 결합해 AI와 로봇이 실제 공간을 학습하고 작동하게 만든 3i. 현실과 디지털의 경계를 허물며 공간 AI와 디지털 트윈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업사전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전국의 모든 맛집과 축제, 그리고 핫플레이스를 전해드리는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김나령 아나운서와 함께 만나보시죠. 전국의 핫플레이스를 소개해드리는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여름바다에서 시원한 풍경을 즐기는 것도 좋지만 한편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 특별한 축제까지 만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이순신 장군의 위대한 승리를 생생하게 되살리고 공연과 체험, 통영의 아름다운 바다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곳, 바로 통영 한산대첩축제입니다. 올해로 65회를 맞은 통영 한산대첩축제는 8월 12일부터 16일까지 닷새 동안 통영시 일원에서 진행됩니다. 이 축제는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이끈 한산대첩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시작됐는데요. 한산대첩은 조선 수군이 하객짓 전술을 활용해 일본 수군을 크게 물리친 역사적인 전투입니다. 이 승리를 통해 조선은 남의 제해권을 확보하고 전쟁의 흐름을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죠. 축제가 열리는 통영은 실제 한산대첩의 역사가 남아있는 도시인 만큼 단순히 옛 이야기를 전시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바다와 항구, 거리 전체를 무대로 삼아 그날의 긴장감과 승리의 감동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통영 바다를 배경으로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특별한 축제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축제 현장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먼저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과 특별 공연에 이어 통영의 밤바다를 화려하게 수놓는 불꽃쇼가 펼쳐집니다. 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인 한산해전 재현 행사에서는 조선 수군의 전투 장면과 하객진 전술을 바다 위에서 실감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삼도 수군 통제사 행사와 출정식, 승전 입항식, 시민들이 함께 퍼레이드까지 이어져 도시 전체가 거대한 역사 무대로 변신합니다.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풍성한데요. 전국 거북선 노적기 대회를 비롯해 조선수구 훈련과 전통 국궁, 레이저 사격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체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댄스 대회와 공연, EDM 파티처럼 젊은 세대가 신나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돼 전통과 현대가 함께 어우러진 매력의 축제의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멀리 통영까지 떠났다면 축제뿐 아니라 주변의 여행 명소와 먹거리도 함께 즐겨봐야겠죠. 축제장을 둘러본 뒤에는 알록달록한 벽화와 아기자기한 골목이 이어지는 동피랑 벽화마을을 걸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높은 곳에 올라 바라보는 통영항의 풍경도 무척 아름다운데요. 바다와 섬을 한눈에 담고 싶다면 통영 케이블카를 타고 미륵산에 올라보는 것도 좋습니다. 푸른 바다 위로 크고 작은 섬들이 펼쳐져 통영만의 시원한 풍경을 제대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여행에서 먹거리도 빠질 수 없는데요. 통영 중앙시장과 관관 일대에서는 싱싱한 해산물은 물론 통영의 대표 음식인 충무김밥과 또 달콤한 꿀빵도 맛보실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축제부터 바다 풍경과 또 지역 먹거리까지 더하면 눈과 귀,
입이 모두 즐거운 통영 여행이 완성됩니다. 무더운 여름 조금 더 특별한 바다 여행을 찾고 계신다면 이번에는 통영 한산 대첩축제로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순신 장군의 승리와 용기를 되새기는 역사적인 순간부터 화려한 공연과 불꽃쇼, 온 가족이 함께하는 체험까지 통영의 바다 위에서 잊지 못할 여름 추억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디 갈까였습니다. 시원한 통영 바다를 배경으로 역사적인 해전의 감동부터 화려한 불꽃쇼와 다채로운 즐길거리까지 이번 여름 잊지 못할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통영 한산대첩 축제로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디 갈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는 알쓸정 시간입니다. 이현경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정보 알쓸정 시간입니다. 커피를 마실 때 개인 컵을 사용하고 장 볼 때 장바구니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여기 환경도 지키고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환경부의 탄소 중립 포인트 제도인데요. 오늘은 작은 습관으로 포인트를 적립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탄소 중립 포인트는 일상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행동을 하면 정부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 시작된 녹색 생활 실천 분야는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특히 눈여겨볼 점은 별도의 큰 노력 없이도 평소 소비 습관을 조금만 바꾸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참여자는 실천 항목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하고 적립된 금액은 현금이나 카드 포인트 등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은 전자영수증 발급입니다. 종이 대신 모바일 영수증을 선택하면 건당 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카페를 자주 이용한다면 텀블러 같은 다회용 컵을 사용하는 것도 방법인데요. 일회용 컵을 줄이는 동시에 포인트도 적립할 수 있습니다. 또 세제나 화장품을 다시 채워 쓰는 리필 스테이션을 이용하고 배달 음식을 주문할 때 다회용기를 선택하는 것도 실천 항목에 선택됩니다. 탄소 중립 포인트의 장점은 따로 시간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평소 카페에서 음료를 구매할 때 텀블러를 사용하고 온오프라인 쇼핑을 할 때 전자영수증을 선택하고 장을 볼 때 친환경 제품을 사는 것처럼 일상 속 소비 과정에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의 포인트가 크지 않아 보여도 이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꾸준히 쌓이면 생활 속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참여해야 할까요? 먼저 탄소 중립 포인트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을 하고 포인트를 받을 지급수단을 등록합니다. 이후 참여 기업에서 친환경 활동을 실천하면 실적이 자동으로 확인되고 포인트가 적립됩니다. 중요한 점은 모든 매장이 참여 대상은 아니라는 건데요. 이용하기 전에 탄소 중립 포인트 홈페이지에서 참여 기업인지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몇 가지 기억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실천 항목마다 적립 기준과 지급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참여 전에 어떤 행동이 인정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참여자가 몰리거나 예산 상황에 따라 일부 혜택 운영 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환경을 지키는 일은 거창한 행동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사용하는 텀블러 하나, 선택하는 전자영수증 한 장처럼 작은 습관에서 시작하는데요. 오늘부터 일상 속 작은 행동을 바꿔보면서 환경도 지키고 포인트도 차곡차곡 쌓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알쓸정이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에 마트나 카페에 갈 때마다 영수증 보기가 무서워 한숨 쉬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전해드린 정보 잘 참고하셔서 일상 속 작은 습관으로 지갑 속 부담은 덜고 환경은 지키는 뿌듯함은 가득 챙기시길 바랍니다. 알쓸정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마다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오늘을 일궈낸 모든 분들께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일과 직업 속에는 저마다의 땀방울과 가치가 숨어 있는데요. 잡학사전은 앞으로도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길을 잃지 않고 즐겁게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유익한 정보로 곁을 지키겠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의 일상에 작은 선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더 흥미롭고 따뜻한 일터의 이야기들 가득 담아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